V 아틀리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필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 연필 깎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준비물은 깎을 연필과 초점이 깎을 연필과 커터칼, 이렇게. 그 다음 연필을 깎으면 이렇게 껍데기가 나오겠죠. 이걸 담을 수 있는 쓰레기통,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필 깎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겠지만은, 막상 그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연필을 깎아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연필은 보통 앞뒤가, 굳이 요런 연필은 앞뒤가 있죠. 요거는 뒤에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어 가지고 플라스틱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연필들은 요 반대쪽부터 깎아 나가면 되겠고요. 요런 연필은 앞뒤가 이렇게 장식이 없이 양쪽 다 트여져 있죠. 요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그 연필 경도가 나타나 있어요. 4비라던가 뭐 2비, 이런 식으로 경도가 있는 부분, 여기는 이제 도빌체들은 여기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으로 해놔서 마감을 해놔서 반대쪽을 깎으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경도 부분을 먼저 깎아버리면은 여기서는 몇 비인지 표시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깎아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요 경도가 안 써 있는 반대쪽 요 부분부터 깎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4비고 오른쪽이 HB예요. 보시면 심 굵기가 다르죠. 그래서 요 놈이 깎을 때 좀 조심해서 깎으셔야 돼요. 심이 얇다 보니까는 깎다가 잘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다음에 연필은, 자, 요걸 보면은 모양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죠. 깎아놓은 모양이. 자동 연필 깎기나 이런 거, 요걸로 깎은 겁니다. 학생들 그 필기용으로. 필기할 때는 요렇게 잡고 하기 때문에 이 앞 끝부분만 계속 쓰게 되죠. 이 옆면을 필기용일 때는 쓰질 않죠. 이 옆면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 앞도 쓰고요. 앞도 쓰고 비스듬히도 쓰고 옆면도 써야 되기 때문에 깎여진 부위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를 치수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몸통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한 5cm 정도, 뭐 대략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5cm를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5cm 정도를 껍질을 벗겨내고요. 심이 한 2.5에서 3cm 정도 확보가 되게, 요 심 부분이 깎아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페인팅 할 때 쓰는 붓들을 보시면은 얇은 붓, 뭐 중간 붓, 넓적 붓, 큰 붓, 뭐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끝부분은 이 세필붓에 해당됩니다. 세필붓. 세필. 묘사를 한다거나 아주 가늘게 밝은 색을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쓰는 부분이 요 뾰족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디테일한 묘사. 그 다음에 요쯤 중간 정도 이제 쓰다 보면 연필이 좀 닳아요. 그래서 아주 끝부분이 아닌 조금, 한 굵기상으로는 한 2, 3mm 정도? 지금 요게 좀 뭉툭하게 된 상태잖아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해보면은
자, 선을 그으면은 요런 두께의 선이 그어지죠. 그러면 세워서 그었을 때하고는 두께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많이 중반 과정에서 쓰는 두께의 선들입니다. 처음 초반 단계 어두운 안쪽이라던가 넓은 어두움을 칠하고 싶을 때는 연필을 눕혀요. 그래서 이 전체면을 거의 좀 쓰는 느낌으로 전체를 쓰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눕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일반 연필 깎기에 돌리게 되면은 요 턱이 좁기 때문에 턱이 좁기 때문에 요렇게 연필을 눕히게 되면 이게 들리죠. 요렇게 했을 때 닿는 면적이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닿는 면적보다는 좁겠죠. 그래서 미술에서는 넓은 면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 눕혀 써보겠습니다. 좀 금방 칠해지죠. 이런 느낌. 세우면 이런 느낌. 더 세우면 네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단계의 각도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필을 깎게 되는데 처음 미술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걸 깎다가 이만큼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엄지로 누르면서 깎는 스타일들의 친구들이 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주다가 여기가 뚝 부러져 버려요. 한 3cm 정도씩. 보통 이 정도면 작은 A4 용지에 그림 한 장 완성하고도 남는 정도의 흑연량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죠. 그때 이 심적으로 오는 데미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깎아야 되죠. 여기 부러진 데서부터 다시 이만큼 깎아야 되는데 거의 또 다 깎아갈 때쯤 또 앞에 정리하다가 똑 부러져요. 그러면 실제 처음에 샀던 연필의 절반 정도가 써보지도 않고 다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심한 학생들은 3번 부러뜨리면 이제 이게 몽땅 몽땅 연필이 이런 학생들이 10명을 가리키면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10명을 가리키면은 1명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한두 명 정도는 연필 깎고 올게요 선생님 하고 들어가 가지고 연필 연마실 들어가서 한 30분 4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약간 표정이 이제 이미 나라 잃은 표정으로 연필을 깎고 있어요. 처음엔 다 누구나 서툴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나무를 깎는다는 것이 요즘 그 왜 우드크라프트도 많이 하잖아요. 스푼을 깎는다거나 젓가락이나 도마도 만들고 많이들 하시는데 되게 심리적으로 나무를 깎는 것이 주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예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리기 전에 그렇죠.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전자기기들로 요즘 전자펜이 잘 나와서 거의 연필의 느낌을 많이 흉내내고 따라하고 이제 종이는 필요 없다. 종이에다 쓰면 원시인이다. 뭐 이런 어떤 IT 예찬론자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 연필을 깎아보면은 이 실제 손으로 촉감으로 만져지는 이 연필과 이 흑연이 깎일 때 나는 그 냄새들 그다음 어떤 그림을 한 장 그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잡는 거죠. 보통 저희 학생들은 2절에서 3절째라는 큰 종이에다 그리기 때문에 이 연필을 거기 완성까지 가려면은 한 두세 자루는 써야 돼요. 그리고 실제 수업할 때는 하루에 뾰족한 연필이 한 4개 정도씩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전에 미리 연필을 다 깎아놓지 않으면 수업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뭉뚱한 연필로 그냥 허겁지겁 그리게 됐을 때와 이걸 뾰족하게 깎았을 때에서 오는 그 그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파지법은 저는 왼손잡이라서 칼을 왼쪽에 듭니다. 저는 양손잡이인데 칼은 왼쪽으로 깎아요. 오른손잡이는 반대가 되겠죠. 칼을 오른쪽에 파질하시고,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인데요. 이걸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날이 휘청거리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고, 너무 짧으면 또 이게 원활하게 안 깎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커팅 라인이 이렇게 있죠. 마디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연필을 잡는 손과 이 칼이 90도가 되면 돼요. 90도. 네, 90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깎을 때 손가락이 이거를 너무 앞쪽에 와서 이렇게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자기 손을, 여기 제 손을 보시면은, 네,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예전에 커터칼에 배웠던 건데, 초등학교 때 지우개 자르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네, 지우개는 안 자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칼날 앞으로. 그래서 깎을 부분을 남겨놓고 그 뒤부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앞으로 이렇게 안 빠지게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로 돌릴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 요것 또한 잡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요거는 좀 커터칼이 인체공학적으로 해서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여기 이렇게 요런 고무인데 요렇게 뭔가 턱이 있잖아요. 여기 엄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밀리지 말라고, 여기 엄지 놓는 곳이고 나머지 이렇게 감싸시면 되겠죠. 네, 보통 요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결국은 각도인 것 같아요. 처음 초보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깎여 나갈 거 아니에요? 깎여 나갈 때 이 면과 이 커터 칼날의 면이 최대한 이렇게 바짝 붙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각도가 들리면, 여기서 보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가야 돼요. 살짝만 드는 거죠. 살짝만. 이 각도가 살짝만. 근데 이렇게 너무 들리면은 나무를 파고 들어가요. 이 칼날이 많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안 밀리고 꼽쳐버리게 되니까 움푹 파이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또 손이 이렇게 돌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너무 심하게 파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딱 붙인 상태에서 약간만 들어주면 됩니다. 약간만. 짧은 연필 깎을 때는 이렇게 엄지로 밀어주는 방식이 적합해요. 공부용 연필 깎을 때는. 왜냐면은 요만큼만 깎으면 되니까요. 그죠? 공부용으로 깎을 때는 이렇게 깎아 나가면 되는데, 엄지로 밀면서 요 스킬도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을 밀면서, 칼은 가만히 있고 손이 뒤로 오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공부용 연필 깎을 땐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부 이렇게 각을 잡을 때 처음 요 정도 1cm 정도씩은 그 방식으로 이렇게 밀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표치가 이제 이만큼이니까는 여기까지 5cm 정도. 근데 이게 보면 보통 연필이 육각형이에요. 미술용 연필이 대부분 육각형인데, 그러니까 그 모서리들이 있잖아요. 모서리부터 하나씩 깎아 나가시면 됩니다. 한 면씩. 자, 저는 한 번에 왕창 깎으려고 하지 말고 엄지로 밀 수 있는 구간까지는 그렇게 밀고 나가면 돼요. 자, 이제 엄지로 밀 수 없는 구간이 너무 멀어지니까 여기서도 엄지를 쓰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포인트는 연필을 너무 들지 말고 깎고 돌리고, 깎고 돌리고, 깎고 돌리고, 깎고 돌리고. 자, 점점 이제 나무가 얇아지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요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제 흑연에서 이제 심이, 흑연하고 이제 나무가 얼마 안 남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흑연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원기둥이 하나 나왔죠. 여기 2.5에서 3cm 정도. 그다음 여기는 납작하게, 여기 눕혀서 많이 써야 되니까 여기가 너무 울퉁불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조금 한번 깎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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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많이 납작해졌죠. 그 다음 이제 앞에를 깎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잘 부러뜨려 먹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유사하게 앞쪽 끝을 가볍게, 자, 한쪽을 이렇게 모서리를 내고 옆으로 좀 또 돌려서 또 모서리를 내고 또 그래서 이게 4번에서 5번 정도 하면 이렇게 좀 앞쪽이 꺾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고 기울기를 이렇게 주면서 밀고 돌리고 밀고 돌리고 밀고 돌리고. 이러면은 요 아까 둥그랬던 면이 둥그랬던 면이 이렇게 요 옆면이 각이 생겨요. 요걸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각을 그대로. 이제 끝쪽 부분을 보면은 아직은 좀 직경이 남아있죠. 요것만 이제 뾰족하게 만들면 돼요. 이걸 너무 뾰족하게 깎으면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뾰족하게 깎으면은, 자, 요 정도면 지금 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그죠? 이 정도. 한 2에서 3cm 사이. 2.5. 너무 짧으면 2cm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 금방 닳아버리기 때문에. 그다음 여기 나무는 슬림하게. 그래서 요까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엄지로 미는 방법을 아까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엄지를 안 밀고 이 칼날이 나가는 힘으로만 깎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끔 엄지를 댈 수는 있어요. 이 방식은 이 연필 가루나 이런 것들이 주변으로 많이 튑니다. 지금 칼날이 이게 제법 사용한 거라서 아주 매끄럽게 밀리진 않네요. 그래서 일반 그 문구용으로 쓸 때는 이 칼날이 꽤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끝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똑똑 부러뜨려서 많이 쓰는데, 미술용은 요 옆면을 많이 써요. 옆면. 근데 이 연필 흑연 부분이 상당히 좀 다양한 재료들이 복합돼서 이걸 구운 거기 때문에 카본도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칼이 더 세긴 세죠. 칼이 센데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칼날이 무뎌져요. 일반 종이 자르거나 이럴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칼날이 이 흑연이 잘 안 깎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은 이걸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커터 칼날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칼날 같지만 이 부분을 깎을 때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맨질맨질 칼날이 나가는데도 지금 안 깎이잖아요. 얘는 좀 칼날이 지금 무뎌진 상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칼날을 왜 교체를 하느냐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루에 몇 자루씩 깎아야 되니까 칼날이 잘 안 드는 무딘 걸로 하다 보면 결국 힘이 많이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게 뚝뚝 부러져요. 그래서 칼날 교체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어떨 때 해주냐면은 이 부분을 깎을 때 잘 안 깎인다는 느낌이 들 때 계속 손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죠.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이 끝부분이 너무 뾰족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뾰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부분을 더 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친구하고 같이 앉아서 재밌게 연필 깎다 보면은 그냥 깎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게 재밌어서 자기도 모르게 되게 얇아지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종이에다 대고 그리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해주면 뚝 부러져요. 한 이만큼씩이 뚝 부러져 버려요. 예, 아깝죠. 그래서 밑에는 좀 두꺼운 게 좋고 점진적으로 얇아져서 끝에 한 1cm 정도가 뾰족한 정도의 느낌. 이런 느낌. 네, 오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연필을 어떻게 깎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 깎아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좀 쉽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쉽게 되고요. 제가 너무 엄청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쳐 드린 것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그냥 연필 깎아와 이렇게 했을 때 3, 40분 동안 못 나오는 친구들은 보면은 연필 깎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뾰족하게 깎아와 이렇게만 해줘가지고는 초심자들은 너무 황당한 것이죠. 손도 막 다치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부분, 아까 이 연필을 왜 이렇게 깎는지와, 그죠? 세웠을 때 끝부분만 썼을 때 중간 세 가지. 이 세 가지 변화를 연필 한 자루에서 다 내기 위해. 근데 연필은 이거 하나로 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가장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 다음 경도 차이를 이용해서 4B, 2B, HB, 6B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진하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요 영상을 보시고 연필 한 타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깎아보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만 가도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올라가도 샤프로 바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일반인들은 연필을 어린 시절 외에는 크게 다뤄보지 않을 텐데, 연필에 대한 되게 재미난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뒷부분에 추천 도서, 연필에 관련된 뭐 재미난 책도 있고 꼭 미술적인 내용이 아닌 것도 있는데, 한번 재미로 한번 읽어보면 괜찮겠다 싶은 책들을 한번 추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이 아틀리에였습니다. 큐티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